주목할 만한 오늘 이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제 얘기하다 못다한 동아 소시오 홀딩스, 이름도 어려워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콜드체인 관련주를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저는 시장의 지금 포인트는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들을 지금 준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백신이 지금 뭐 파이자가 성능에서 나왔다고 좀 기대식 낸다고 백신 안 나옵니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중에 옥석가리를 해야 된다. 오늘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 오늘 한번 볼게요. 어제 뽑아서 얘기됐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제가 여기 대한과학은 뭐 여기서 봉으로는 양봉입니다만 종가는 제자리입니다. 오른 거 없습니다. 장중에는 10%도 올랐지만 이제 종가로 보면 제자리이고요. 또 어제 봤었던 종목들이 태경케미칼은 오늘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상한가 올랐는데 요거 태경케미칼은 적어도요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뭐 어제 얘기 나오면서 우르르 올라갔다가 이제 곰곰이 따져보는 건데 저온으로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제는 뭐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되겠어? 그 기술도 되겠어?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 드라이 아이스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태경케미칼은 오늘도 굉장히 갔고요. 그다음에 일신바이오, 이제 어제 언급된 종목들입니다. 2% 오늘 밀렸고요. 투비소프트, 윤전이랑 어제 단톡방에서 있길래 물어봤더니 어제 얘기했다 그러대요. 투비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소프트웨어 쪽인데 AI 기반의 골드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정부 과제를 수행한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어제 강했고 오늘도 근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6.8%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 우르르 올랐다. 어제 이미 뭐 장중에 사실은 긴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는데 그중에 다시 오늘 옥석가리기가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얘기는 주식은 어제도 분석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씹어 보니까 콜드체인 관련주의 이 종목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동아소시오 홀딩스인데요. 주가만 보면 오늘은 재미없었습니다. 보면 어제도 윗꼬리를 엄청 길게 아주 뭐 중세 기사의 칼처럼 창을 하나 어제 만들어 놨었고요. 오늘도 밀렸는데요. 오늘 5% 밀렸는데 이 주식이 보니까 상당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기업이에요. 진국이에요. 진국.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조금 보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동아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동아제약, 옛날에 바카스 동아제약 이런 쪽인데 그 9월 18일 날 한화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가운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세계의 심장을 가진 기업이다. 그래서 세계의 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ST팜도 아시지만 ST팜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ST팜은 원료의약품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올리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은 회사이거든요. 근데 그 ST팜의 이 회사가 이제 대주주니까 ST팜의 효과도 있고 DM바이오라고 CMO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CMO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CMO는 지금 백신이나 이런 의약품들을 다 어쨌든 간에 누가 개발하던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CMO 업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 삼바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다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회사 비상장 가운데 DM바이오라는 CMO 회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용마로지스라는 백신이나 의약품, 화장품 전문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독감 백신도 문제가 지금 올해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손을 봐야 될 거거든요. 내년에 가더라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오게 되고 어쨌든 또 백신은 화이자가 잠잠하더라도 또 누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 업력이 있는 여기 이제 지분 관계가 나옵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는
동아제약을 바카스 만드는 회사죠.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용마로지스라고 하는 이게 기업 전용 그 물류 회사더군요. 오늘 제가 여의도에서 방송하고 나가는데 용마로지스 이 트럭이 한 대 지나가대. 제가 일부러 좀 사진 찍었는데 로지스라는 건 아시지만 뭐 로지스틱스 이게 다 물류라는 단어거든요. 줄여서 로지스틱스, 뭐 로지스, 용마로지스 여기도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종합건설도 있군요. 철근 종합건설, 동천수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참매드, 동아 ST, ST팜, ST 이런 지분들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아까 DM바이오, 동아오츠카 이런 회사들을 아주 주요한 회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콜드체인 얘기하는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물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건 어제 잠깐 제가 소개해드린 얘기인데 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콜드체인에 관한 얘기를 쭉 보면서 좀 놓쳤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의약품 물류 1위의 용마로지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CMO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니까 뭐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모회사 홀딩스의 이 가치가 더 적다. 그러니 뭐 어떻게 안 좋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거는 어디냐면 삼성증권에서 또 자료 낸 건데요. 안정과 성장성을 겸비한 헬스케어 업체다. 동아소시 홀딩스에서 여기도 보면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백신 개발 이벤트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용마로지스 얘기. 그러니까 용마로지스 얘기는 어제도 이제 얘기했는데 용마로지스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DM바이오, CMO라든지 ST팜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ST팜 한번 보실래요? ST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던 회사죠. ST팜도 주가가 올 들어서 오른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사실은 실적단에서는 보면 ST팜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적단을 좀 보면 아직 적자더군요. 보니까 작년에 매출 930억, 267억 적자. 올해도 매출 1,300억, 140억 적자인데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이 동아에서 인수를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해서 이제 좀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2010년도에 인수했던가. 그러면서 어쨌든 ST팜 자체로도 이제 오늘 ST팜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지만 저 굉장히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를. 그런 점에서 오늘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떨어져 주는 거는 네 오히려 반갑죠.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그 콜드체인 얘기 나오는 건 벌써 다 이제 주가에도 벌써 녹아내린 거기 때문에 그 전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12만 7천 원짜리 요쯤 와 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윗꼬리 단 거에 대한 후유증은 좀 있겠지만 12만 원짜리 치고 갈 수 있다. 주가 증권사의 목표치는 얼마냐? 상상일에서는 15만 원, 13만 원, 15만 원, 한화는 17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동아소시홀딩스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로 보여서 동아소시홀딩스 봐주시고요. 다음 쌍용양해 얘기하죠. 쌍용양해 오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쌍용양해가 거래 정지 지금 들어가 있더군요. 저도 뭐 지난번에 좀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하도 기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 뭐 2,500개 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쌍용양해는 시멘트 회사잖아요. 시멘트 회사인데 여기도 대주주가 이제 PEF로 바뀌었고요. 오늘 마침 쌍용양해 관련해서 거래 정지 기간에 이 기업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이런 자료를 KTB증권에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요. 12월 7일 날 지금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있는데 이걸 미리 공부했던 분들은 12월 초에 다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지난 9월에 보통주를 이제 무상 감자하고 우선주를 사들여서 유상 소각하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거래 정지가 들어가고요. 3일이 아마 주말인 모양이죠. 7일 날 거래가 된다는 거 보니까 12월 7일부터 거래가 된다는 건데, 이쪽이 지금 여기도 이제 PEF로 바뀌었어요. PEF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웅진코웨이처럼 PEF가 가게 되면, PEF는 기업들을 왜 살까요? 네. 사서 비싼 값에 나중에 되팔기 위해서 사는 게 PEF거든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회사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거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PEF의 대표적인 그 특징인데요.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한앤코 시멘트 홀딩스, 이쪽 PEF로 이제 지분이 대주주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무상 감자라든지 뭐 우선주는 다 사들여서 이제 상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주주가 소위 뭐 어떻게 나쁜 의미로 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제 클린화 하는 거죠. 클린화. 이제 PF에서 사가지고 뭐 우선주도 골치 아프다, 배당도 더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이제 리스타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배당에 대한 가능성들을, 배당률을 높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답이라니까요. PF들은 이 회사에서 다시 되팔기 전에 일단 팔 수 있는 자산들은 싹 팔아서 수익해놓고 배당을 엄청나게 배당 많이 줍니다.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냐? 아니고 자기들이 배당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 올려서 파는 건데요.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Q도 늘어난다, 물량은.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생각해 볼 것이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 건설을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21년, 22년 뭐 3만 호, 10만 호 주택 건설을 계속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지으면 뭐 시멘트 회사들이 1차적으로 가니까요. 시멘트는 뭐 이렇게 건설 경기 얘기 나오거나 지난번처럼 대북 관련 모멘텀 가거나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Q도, 그러니까 물량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얘기이고요. 이 리포트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한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확대돼서 물량이 늘어날 걸 기대한다. 그 다음에 원가는 또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이제 사업 구조가 환경 중심 비즈니스, 그러면서 시멘트를 좋게 본 거고요. 배당을 많이 할 걸로 친환경 패러다임의 전환,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8%로 감안하고 있네요. 지금 뭐 은행주들이 오른 것도 배당 수익률 높아서 배당 많이 주는 거잖아요. KB나 신한지주나 5%, 6% 주는 건데 이 회사는 8% 배당 준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제시했는데요. 이제 PBR을 2.7배 정도 줘서 7,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쌍용양의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가 5,550원이거든요. 5,550원인데 보세요. 자, 대주주가 바뀌었다. 그런데 PEF라는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피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PEF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조정하거든요. PEF에서 하면은 뭐 종업원 승계 이런 거 특별히 약속되지 않으면 구조조정하고 공장 팔고 막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프레티 워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리차드 기어 나오는 그 줄리아 로버츠랑 거기서 그 리차드 기어가 기업 사냥꾼, 기업 사서 다 쪼개가지고 파는 그런 역할, 악역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구조조정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쌍용양에 보유 중이신 분 네, 주식은 손실인데 배당금이 쏠쏠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건설이 별로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 이제
짓는다니까. 그 다음 또 SOC 투자 또 해야 되거든요. 경기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보면 5,550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7,000원 제시했었는데요. 이게 12월 7일 날 이제 거래 재개된다 그랬잖아요. 자, 11월 말 지나고 12월쯤 되면 다시 또 배당에 관한 얘기 나온다. 쌍용양의 주주 바뀌었다. 뭐 클리나 된다. 다시 거래 재개된다. 다른 주식 오를 동안에 이 주식 거래 정지돼서 못 올랐다, 배당 왕창 준다, 상당히 시작하면서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때 주식을 보실 거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 모멘텀 보면 이제 체크를 해놔야 되는 거죠. 12월 7일 이렇게 다시 이런 거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양의 거래 정지이지만 그 기간 중간에 공부를 꼭 해 놓으십시오.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눈여겨 보겠고요. 두산솔루스 한 기업 오늘 더 보도록 할게요. 두산솔루스의 전지박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두산솔루스를 주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산솔루스, 네, 동박은 아시죠? 동박. 이게 공부해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동박해서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이제 일진이죠. 일진 머티리얼가 있는데 그 동을 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서 종이처럼 만드는 거를 2차 전지에다가 이제 넣는 게 이제 동박이잖아요. 근데 두산솔루션은 전지박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전지박은 뭐지?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으면서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얘는 쌍용양이고, 이럴 때는 기업의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두산솔루스가 일단 동박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사업 분야에서 동박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얇게 동을 입힌 종이인 거죠. 종이. 이렇게 얇은 종이인데 얘가 보면 그런 PCB 연속 회로기판에 보면 약간 노란색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판도 있고, 신용카드에 요런 잘 안 보이시네. 신용카드에 요런 거 우리가 신용카드에 보면 요런 칩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5G에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핵심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원료를 가지고 이제 녹여서 이렇게 종이 비슷한 동박으로 롤러 종이, 동박 종이 이런 필름인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건데, 전지박도 동박하고 비슷하면서 이제 약간 더 효율을 높인, 그게 이제 전지박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지박 회사를 헝가리에다가 이게 원래 이제 유럽의 업체를 두산이 이제 인수해가지고요. hungary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헝가리 생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럽 쪽이 지금 2차 전지 친환경차를 가장 밀고 나가는 데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생산 공정력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지박의 역할은 2차 전지 셀 배터리 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서 여러 전기적인 기능을 하고 높이는 건데, 전지박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솔루스도 여기도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두산그룹이 지난번에 4사 이제 분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4사 분할하고 나서 여기는 PEF, 여기는 스카이레이크, 진대재 씨가 전 정통부 장관이죠. 스카이레이크 쪽으로 지금 매각 체결돼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요. 스카이레이크라는 단어는 진대재 씨가 스카이, 하늘, 레이크, 호수, 천지, 백두산의 천지에서 감명을 얻어서 천지, 스카이레이크라고 PEF 이름을 단 건데요. 그건 좀 여담이고. 자, 그래서 오늘 두산솔루스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요. 두산솔루스. 전지박의 성장, 계속 전지박 얘기합니다. 전지박 매출이 이제 가시화됐다. 한화증권에서 오늘 5만 원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10월 29일 날도 KB에서 전지박 매출이 CAGR 연간 성장률로 154% 늘어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기도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시설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고 다 전지박 얘기입니다. 2분기도 실적 괜찮았고요. 유럽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전지박 매출 대략 목표가는 4만 2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잡고 있네요. 오늘 나온 리포트 조금만 더 보면요. 네. 내년 예상 실적을 매출액 5천억, 영업이익 790억 잡고 있고 2021년 내년과 2022년 이익의 EPS에다가 28배 적용했네요. 뭐 전기차 업체, 전기차 소재 업체, 잘 나가는 업체 28배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괜찮은 회사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또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뭐 내년에 2배 늘어난다든가요. 근데 이제 두산 솔루스도 두산 퓨얼셀 얘기도 있었고요. 두산 솔루스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다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두산 솔루스를 하나 채택을 했는데 솔루스도 동박 쪽, 동박이나 전지박 쪽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면 최고가 5만 원 찍고 3만 원까지 조정을 꽤 받았었고요. 앞서 목표가가 한 5만 원 정도 됐었죠. 5만 원 정도, 5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처럼 막 성장주들은 증권회사에서 따라가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주식들이 엄청 센 주식이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오늘은 올랐습니다. 두산 솔루스는 오늘은 4% 오르면서 올랐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거에 대한 부담 이평선에 오늘 자리 38,000원, 구름대 한 42,000원 이 정도에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주봉으로 봐도 괜찮고요. 2차전지 모멘텀으로 봐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게 눈여겨보려고요. 오늘 제가 리포트 뽑은 거 가운데서는 동아소시홀딩스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쌍용양에도 거래 재개되면 우리가 좀 찜해놓고 보면 좋겠다. 두산솔루스 이도 괜찮고요. 이마트 오늘 또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마트가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이 5.9조 17%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512억 30% 늘어서 오늘 이마트에 관한 이마트 어천가, 이마트, 해동육룡이 나르샤, 이마트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좀 이런 겁니다. 늘 우리의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혹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고 리포트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좋다, 사자. 주식 그래서 돈 벌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좋아지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후행성을 보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을 때 용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리포트나 기사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마트 지금 주봉인데요. 이마트 한 10만 원대 그때도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없죠. 제가 그때 대충 얘기하는 게 한 5, 6월쯤인 것 같아요. 10만 원일 때 그때 이마트가 괜찮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쇼핑하러 지금 이마트 자주 가시나요? 제 말은 이마트를 가시는 분도 있고 코스트코를 가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물론 트레이더스도 있고 그렇지만 이마트가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겠지만 이마트 오프라인 쇼핑 마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SSG, 쓱닷컴이라는 건데 그 당시 리포트 나올 때가 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새벽 배송이라든지 여러 그 물류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쿠팡도 지금 총알 배송하고 다 난리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강자로서 물류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도 김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류 거기도 이제 콜드 체인이잖아요. 신선식품, 야채 이런 거 배송하면서 그 시스템이 다 깔리고 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도 보면 이마트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다 좋아진다는 얘기가 일단 실적으로
3분기 실적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보니까 삼성 자료 볼게요. 오늘 이마트 리포트 한 20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실적 좋게 나왔으니까 오늘 다 이제 밥값하시려고 리포트를 다 내는 것 같은데, 보면 3분기 실적 좋았다 그러면서 할인점, 트레이더스, 전문점 이런 쪽도 좋았고, 중요한 거는 SSG닷컴이라는 쓱닷컴, 여기 아직 손실이거든요. 근데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었고요. 4분기에 만약에 깜짝 흑자가 시현된다면 또 한번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적자 부분이 흑자로 기대감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게 엄청 나잖아요. 예를 들면 LG화학이 2차 전지로 돈 번 거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돼요. 네. 삼성 SDI가 2차 전지 지금도 대형 부분은 적자죠. 그 중소형 쪽만 흑자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잘 되는 기대가 있는 비즈니스인데 아직 돈은 안 된다. 앞으로 돈 벌 것 같다 그랬는데 돈 벌기 시작하면 뭐 엄청난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G닷컴 쪽을 보는 거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전망치 조정을 했고, 저는 기업을 볼 때요. 요즘 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CE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버핏이 투자할 때, 버핏 할배가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버핏은 해자를 봅니다. 해자. 예. 해자.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 고성 같은 데 보면 성 옆에다가 이 또랑파 넣잖아요. 또랑파 넣고 거기다가 악어, 피라냐 막 집어넣고 못 건너가게 하는 그런 기업이 남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경영주가 보는 거고요, 버핏이. 그 다음에 이제 버핏 할배가 보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성주가 똑똑하냐 이거예요. 근데 해자도 있어. 기업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주가, CEO가, 성주가 맨날 부어라 마셔라, 노래 불러라 이러다 보면 그 경쟁력이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해자도 중요하지만 CEO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를 좋게 계속 보는 이야기도 현대차 정의선이 있다. 정의선. 네. 정의선 모멘텀. 현대차가 못 갔던 이유는 우리 몽구 할배가 너무 오래 쥐고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선 씨한테 빨리 넘겨줘서. 그래서 좋고, 신세계 이마트도 누구죠? 예. 정용진. 하는 그 템포를 보면, 예, 강단이 있어요. 예. 나름 재벌 3세죠? 3세인데도 강단이 있대.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각자 호불호가 좀 틀리겠습니다만, SK 최태원 회장. 그것도 SK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재벌 1세대들에 비해서 2세대들이 나름 중심을 잡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그렇게 해서 좋게 보고요. 다만 가격대는 지금 요 실적 좋아졌다는 이유로만 보게 되면 그러게 여기서 이게 주봉이니까 이 정도로 보이죠. 일봉으로 보면 네. 겁나 올랐죠. 네. 한 11만 원대에서 지금 1단계 상승, 2단계, 3단계 상승해서 불을 뿜었기 때문에 16만 5천 원에서 손이 안 나간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20만 원으로 한 방에 한 20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방에 여기서 20만 원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여기서 오히려 좀 조정받아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SSG, 쓱닷컴 쪽에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언제 나오죠? 4분기가 연말까지니까 2월 중순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월 말쯤 그때쯤 실적 얘기하면서 이런 쪽의 흑자 모멘텀 돌아서게 되면 관심 있게 볼 수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서 조금 이 자리에서 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 정리해드리면 조금 더 압축하게 되면 동아소시오홀딩스, 두산솔루스, 쌍용양해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저도 이제 밥값하려고요. 그래도 코너를 자꾸 이제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밥값하려고 우리가 알고 알고 있어야 될 투자 용어 오늘 한 가지 골라봤는데요. 오늘 용어는 베타 콤플리.
베타 콤플리 들어보셨어요? 아이, 뭐요? 뭘 빼요? 이런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실 투자가 됩니다. 투자는 사실은 보면 딴짓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돈 번 사람들은요. 네. 뭐 투자에 열중해가지고 하루 24시간 20시간 투자 공부했다. 이런 사람보다도 설렁설렁 노는 것 같으면서도 노는 것 같으면서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는데 베타 콤플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얘기한 말인데요. 불어입니다. 불어. 영어로 얘기하면 fait accomplish가 되겠죠. 베타 콤플리. 불어하신 분들은 연어 발음 리에종이 돼서 그런데요. 기정사실하는데 기정사실화 베타 콤플리는 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앞서 뉴스가 나왔다. 예. 좋아라고 할 게 아니라 팔 때가 됐나 보다. 예. 좋은 제가 리포트 많이 소개해 드리지만 그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사실은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날 기회가 없어요. 좋은 리포트 막 나왔다. 그날 5% 올랐어. 따라잡기 어렵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말이 돼. 좋아 보여. 근데 주가 떨어져. 거기에 기회가 있다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아소이시홀딩스 같은 거 제가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 콤플리는 왜냐하면 투자가 과거에 관한 얘기입니까? 현재에 관한 얘기입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 투자는. 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투자 얘기할 때 투자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예, 답 좀 한번 줘보세요. 계신 분들. 결국은 투자는 미래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우리가.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사건을 기대와 혹은 뭐 실망 이런 것들로 주가가 버물려 주면서 그렇죠. 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이아님, 송아지님 다 그렇습니다. 네, 베타 콤플리 영어로 또 네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땡큐 합니다. 네, 파이어심 맞습니까? 파이어심님, 네, 베타 콤플리 불어하신 분이네 이분은.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일 머릿속에 가져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기대입니다. 기대.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가치죠. 가치와 가격의 줄다리기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입니다. 기대. 기대를 가지고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현됐어. 나타났어. 그러면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투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확고해지면 이미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두 나라가 전쟁 일촉즉발에 막 서로 간에 말싸움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바다 앞 가운데 포탄 하나씩 쏘고 나서 뭐 전쟁의 기운들이 막 돌기 시작했다. 그 나라의 주가는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100% 떨어지죠. 뭐 난리 난 것처럼 주가가 급락을 100%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패닉을 가죠. 방산주는 올라요. 전쟁 나면. 그렇죠. 오르긴 오르지만 시장 자체는 떨어지잖아요. 자, 전쟁이 발발해서 진짜 확 붙었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요, 떨어져요? 초반에 떨어지겠죠. 전쟁이 났는데. 근데 전쟁이 이미 개전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뭐 다 올라요. 왜냐하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죠. 전쟁 날 거야. 막 불안할 때 이게 빠지는 거지 이미 나버렸어. 그러면 다시 시각이 다른 걸 보는 전쟁이 발생했어. 그러면 전쟁을 위한 그 뭐 무기라든지요. 말씀하신 방산이라든지 새로운 전쟁 이후의 재건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베타 콤플리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단어가 어려우면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아라. 이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도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재미없으셨겠죠? 네. 근데 이제 또 내일 또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결론 얘기하면 오늘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또 채팅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 예,
감사하고요. 내일 김영익 교수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시장을 잘 보시는 전략가죠, 전략가. 스트래티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신 김영익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실까?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내일 기대하겠고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장금희님. 네. 저보러 자꾸 강의하시면 재미없어 하신다고 강의하지 말라고 우리 최본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뒤에, 조금만 했어요. 그 종목 얘기도 하고, 또 종목 여러분들 올려주신 것들 같이 또 얘기하고 그러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